그러니까 속이 되게 너무 울렁거려가지고 진짜? 지금 오늘 한 끼도 그래요. 약간 왜요? 아 이거 아! 성소수자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험난한 세상. 고민에 빠진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밝혀드립니다. 무지개 나침반. 성소수자로 또 성소수자 LI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험난한 세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또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컴백. 근데 어떤 고민과 시원한 상담이 등장할지 궁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큐어인 중학생입니다. 알고 보니 제일 친한 친구가 기독교인 호모포비아예요. 친구가 학기 초에 어떤 선배랑 친해진 적이 있었는데 이 선배가 성소수자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한참 동안 고민을 늘어놨습니다. 연을 끊을지 말지 잘 모르겠다면서요. 물론 전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성소수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막 하고 너무 싫고 더럽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전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만일 그 소문이 진짜라면 그냥 받아들이라고 태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도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꾸 자기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듣는 입장에서는 진짜 상처였죠. 소문만 듣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선배하고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다니, 만약 이 친구가 제 지향성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섭더라고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고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고 정말 저하고 마음이 잘 맞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한참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힘들어할 때 저도 누군가한테 좀 털어놓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만약 제가 제일 친하게 생각했던 이 친구한테 털어놨다가 제가 상처라도 받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물론 커밍아웃은 필수가 아니지만 평생 숨길 수는 없잖아요. 만약 제 의지로 말하지 않았지만 성소수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고 고민이 되고 나중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앞으로 지탱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할 텐데, 이런 커다란 고민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나하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니까 이 친구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은하선님도 가까운 친구 중에 이렇게 성소수자를 혐오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아, 친구를 별로 많이 안 사귀면은 호모포비아를 만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의 직장 동료가 솔직히 동료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기업이고 회사니까 뭔가 동성애나 아니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난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 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식의 말들을 제가 있는 앞에서 했어요. 뭐랄까 참 그때의 마음이라는 게, 물론 저는 가까운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니었긴 했지만 좀 씁쓸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것을 방송의 소재로 써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동성애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동성끼리 키스를 하거나 섹스를 하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하면서 그거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묻고 싶거든요. 이성애자들은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막 섹스하고 그래요? 우린 되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는 사회에 있는데, 굳이 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지나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거 쉽게 볼 수 있나요? 쉽게 보기 어렵거든요, 사회 자체가. 하다못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다, 성소수자가 있다, 다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터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걸어다니지 말라는 소리인데 엄청나게 차별적인 얘기죠. 땅굴을 파야 돼요. 예, 뭐 동성애자들은 모여서 살라는 거, 자기네들 눈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굉장히 퀴어 프렌들리한 미용실인데, 그래서 가는 것도 있어요. 미용사가 호모포비아라서 갑자기 이제 바리깡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막 샴푸하는데 갑자기 막 얼굴에다 샴푸, 회개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몇 년 전에는 뭐 종로에서 게이 커플로 추정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뒤에서. 실제로 폭행하는 일들도 여러 번 일어났고,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경찰서에 가는 것만으로도 아우팅 당할 수 있고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친구라니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주변에 좀 뭔가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울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친한 친구인데 호모포비아야.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비슷하게 크리스천이고 차별과 혐오의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냐면은 대학교 인권동아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군대를 갔다 온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났더니 애가 완전 강성 페미니스트에다가 파워 엘라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군대 무슨 일이죠? 아니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왔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듣자 하니 인권 동아리 어쨌든 그 친구가 계속 남아 있었고 계속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나중엔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이 차별과 혐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급기야. 사람이 바뀔 수는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퀴어 혹은 퀴어 엘라이의 몫인가, 부딪혀야 되는 차별적인 언행들을 참아야지 친구가 바뀌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이라서 사실은. 거리두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은 마음이 멀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나한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 자기의 절친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호모포비아라는 걸 알았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딱 어색해지고 뭔가 이렇게 딱 멈칫하게 되는 그것이 이미 그것은 거리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 친구가 달라지는 과정을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려줄 용의가 나에게 있는가 스스로 물어봤는데 나는 굳이 그 과정을 상처를 스스로 입으면서까지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 이 정도의 생각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모든 관계를 가져갈 수 없고 친했던 사람과 무조건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사실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왜냐면 가장 소중한 건 저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든 시간이든 사람이 나를 올가매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가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되게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사람들은 또 만나기 마련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충분히 의미 있고 나와 더 마음이 맞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마음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큐플래닛이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퀴어를 둘러싼 다양한 고민들을 상담해본 오늘의 코너 어떠셨나요? 오늘도 마음속의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저희에게 상담받고 싶으신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